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라이프 스타일인 네오페가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어로 정확히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서인지 파가니즘이라고 하거나 페이거니즘이라고 하거나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어 철자 기반으로 페간 또는 페가니즘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패간 정신은 자유와 해방에 있습니다. 즐겁게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알림 설정과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서적은 페어리웨이 다른 세계로의 힐링 여행 이것과 위치크래프트 자유로운 영혼의 삶 그리고 그림으로 배우는 하와이 만화 힐링 이렇게 세 권입니다. 오늘 영상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자기계발의 시대라고 할 만큼 자기계발 관련 서적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계발의 아버지로 불리워지는 분 중에 아들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들러 심리학을 기반으로 어떠한 것이 자기계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에게는 나 자신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음에는 세상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나의 견해와 이미지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모습으로의 나와 이상적인 모습으로의 세상이 있습니다. 대개 이상적인 모습으로의 나는 have to로 표현이 됩니다. 뭐뭐를 해내야만 해 이런 것이죠. 이상적인 모습으로의 세상은 보통 should be로 표현이 됩니다. 뭐뭐여야만 해 이런 뜻이 되죠. 이상적인 나는 뭐뭐를 해내는 나이고 이상적인 세상은 뭐뭐여야만 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나와 내가 보는 세상이 완벽하지 않고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나와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세상과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나와 세상을 목표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상적인 나와 이상적인 세상을 목표로 하게 되면 공동체로부터 역풍이 불어옵니다. 대개 업무와 교우와 애증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는 과제라고도 말을 합니다. 해야만 하는 일들이 생기고 인간관계에 재설정이 필요하며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것을 천명의 매라고 합니다. 천명이라고 말할 때 하늘의 명이라고 말할 때 이 명자는 하늘로부터 매를 맞아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글자라고 말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과제, 교우과제, 애증과제가 천명의 매가 됩니다. 목표는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나와 내가 보는 세상과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나와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세상이라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지만이 목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서 내가 뭔가 바뀌어서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 마음속에 미래를 그리고 있으면 용기를 얻고 과거를 떠올리게 되면 용기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확실하게 심상으로 그리라는 것도 자기계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세 가지 과제와 맞서 싸울 용기를 주고 그걸 통해서 목적 성취를 위해 날아갈 수 있는 부력을 얻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제라는 역풍이 있기에 그
역풍에 대해서 용기의 힘으로 맞서게 되면 그 역풍이 마치 내 날개를 들어올리듯이 비행기가 바람을 타고 나르듯이 그렇게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자기 개발의 대략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 결과가 어떨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밀려드는 업무와 늘어가는 인간관계에 대한 책임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홀해지고 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기 개발의 결과가 이런 모습이라면 과연 자기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 개발은 필연적으로 자기 착취를 하게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더 이상 권력이나 재물 이런 걸로 사람들을 강제해서 착취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에게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될 수 있어. 이러한 자기 개발을 앞세워서 사람들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착취하게 만듭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탈신화라는 것이 합리적 지성으로 포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탈신화란 신비적인 이야기를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이 무언가 깊은 영성에서 오는 것이라든지 또는 미래에 대한 조짐이라든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신비적인 얘기에서 벗어나서 꿈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내 심리적인 문제를 찾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탈신화적 계몽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프로이트 학파에서 공부한 어떤 심리학자는 프로이트여, 나에게 바닷가에 조약돌을 집어들고 놀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 주십시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약돌을 들고 놀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신화 속의 인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 눈에 바닷가에 조약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가 없이 이 조약돌에는 무언가 신비로운 힘이 깃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상을 합니다. 이 조약돌은 바다의 여신이 잃어버린 보물이라고요. 그리고 이 조약돌을 가진 사람은 어느 날인가 바다의 여신을 만나서 조약돌을 돌려주는 것으로 그녀에게 걸린 저주를 풀어줄 것이라는 그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조약돌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옵니다. 마음이 팍팍해질 때 그 조약돌을 만지면 무언지 모르지만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러한 것이 신화 속에서 노는 것이고 계몽주의가 인간에게서 강탈한 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자연스럽게 하던 우리의 본성 중 일부가 강탈된 것이죠. 신화는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신비로운 일 3가지를 말하라고 하자 어떤 꼬마 여자애가 2가지를 먼저 말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살아있어서 행복한 것.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펼쳐질 때 우리는 즐겁고 행복합니다. 생명이 구겨지고 접혀질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네오페가니즘이란 이렇게 생명에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오페가니즘이 뉴에이지나 오컬트 같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위가 그러하니 아래도 그러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러하니 세상이 그러하다라는 것이 네오페간의 관점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생명의 신비가 이러하니 세상이 그러할 뿐입니다. 위에 있는 그 무엇도 나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이 네오페가니즘입니다. 네오페간의 신조는 3가지입니다. 우선 이 세상은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더 이상 뉴턴의 기계론적인 물리 세상이 아니라 매 순간 생명이 펼쳐지고 거두어지는 그러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세상이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나 촉각, 그리고 지성이나 이성,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떨 땐 안쓰럽고 어느 날은 굉장히 신나기도 합니다. 기운을 느낀다든지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내 감정이 느끼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억압될 때 우리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오페가는 어떠한 종교적 신조나 뉴에이지나 오컬트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오페가는 단지 생명의 해방과 자유일 뿐입니다. 그래서 별들의 움직임이나 우주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면 이건 페간이 아닙니다. 또는 음양오행이라든지 기의 흐름이라든지 신의 뜻 이런 것을 따라야 한다면 그것 역시도 페간이 아닙니다. 에너지나 기운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면 그것 역시 페간이 아닙니다. 신성함이나 영성이나 참나를 깨달아야 한다면 그 역시도 페간이 아닙니다. 페간은 이러한 것들조차도 내 생명에 대한 억압으로 봅니다. 생명은 무언가 해야 하고 무언가 되어야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될 때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네오페가니즘은 단지 라이프 스타일일 뿐입니다. 다만 생명이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즐기는 그러한 인생일 뿐입니다. 풍수에서 비보염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가 약하면 돕고 기가 세면 누른다는 것이죠. 네오페가는 생명이 모자란 곳에 생명을 채우고 생명이 넘치는 곳에 그 생명을 털어서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들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관계하고 동참함으로써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생명 속에서 관계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생명의 반응이고 그래서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그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그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에 부드럽게 접촉해서 따뜻하게 관심을 두고 자상하게 생명을 나누는 것으로 비보염승을 이루게 됩니다. 그 무엇도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네오페가니즘의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 해야만 한다고 강제하는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이 내게 도움이 되진 않지만 내 책임이기에 해야만 하는 것들은 그것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월급을 받고 일을 할 때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내가 해야만 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냥 해야만 하지 않더라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상을 해야 한다든지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나의 생명을 올가매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억압들이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 됩니다. 자, 모든 종류의 자기계발에서 벗어나서 내 생명에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런 삶도 멋질 것 같지 않나요?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앞으로도 늘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